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20여일간 펼쳐진 국감 대장정을 농업계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산적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정확한 대책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농식품부 장관 출신이자 삼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이번 국회가 시급히 풀어내야 하는 우리 농업 농촌의 현황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21대 국회의원이자 우리 농업법안과 제도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으로 취임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역 의원 시절에 농업 관련 법안만 100여 건을 발의했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다음에 전문성이 남다른 준비된 장관이다 이런 그 평을 받으셨는데요. 그 장관으로서 계획하셨던 일 또는 뭐 비전 이런 것들 다 이루셨는지. 예. 우선 뭐 보람도 있고 뭐 다소 아쉬움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보람 있던 일은 쌀값을 정말 사상 최대로 끌어올려서 농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뭐 가장 큰 보람이고요. 아울러 이제 농촌의 지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노년층이나 영세 소농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을 했고 아울러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착 지원 사업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또 미래 농촌 발전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통구조 개선이나 뭐 채소값 안정대책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꼭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끝까지 마치질 못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지금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장관으로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기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봄 총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셨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당의 이제 삼선 의원이 되셨는데 국회로 들어오신 뭐 소회라고 할까 소감이라고 할까요? 장관을 하면서도 또 현역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뭐 고향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뭐 포근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농촌이 뭐 많은 정부 노력 또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농민들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뭐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우리 농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여전히 마음 무겁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유리없는 거대 여당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농해수위라고 하는 좀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들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농해수위 의원으로서 입안하는 데 참여를 하고 또 농림부 장관으로서 도입하고 집행하고 이제 그 결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우리 문재인표 정책들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금년 첫 시행을 합니다만
또 시행 과정에서 보니까 적지 않는 문제들이 노정이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농업 재해보험도 강화를 하긴 했는데 이제 재해보험이 확대되면 될수록 확대된 만큼 그 예산적 뒷받침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보장성이 떨어집니다, 도리어. 그래서 보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고요. 예. 금년에 뭐 여느 때보다도 더 심한 자연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태풍, 풍수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은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배수 개선을 비롯한 이런 댐 또 용량 확보 등 이 소위 이 SOC 확충 문제를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고 그런 숙제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뒷받침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장관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그 정책을 만들고 또 감시를 하는 뭐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26일 날 21대 첫 국정감사 것이 났습니다. 국감은 이제 의정의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만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번 국감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저는 국감을 하면서 여당원도 해보고 야당원도 해봤습니다만 국정감사는 이제 보통 말하기를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야당 의원일 때 정말 신바람 나고 또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정책화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보람을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좀 유별날 정도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좀 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농해수의 경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옵티머스가 농협 그 투자증권을 이제 에서 이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부실 펀드 해가지고 뭐 완전히 많이 손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뭐 권력형 비리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제시하는 등 상당히 이제 정쟁이 흘렀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어떤 정쟁들이 사실과 뭐 좀 다른 실제 진실은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또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우리 공무원 뭐 그 일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걸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뭐 다하지 못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쟁은 사라지고 결국은 정책으로 돌아오는 그런 뭐 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성공적인 국감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들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고 정쟁이 초기에 이제 아무래도 정쟁이 좀 심화되면서 뭐 그런데 좀 미흡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선 위원장으로서 이제 균형 있는 진행 그리고 의원으로서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셔서 1인 2역으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이제 국감에서 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우선 이제 저는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또 비교적 여야 간에 공정을 기해야 될 또 위원장 책무를 같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뭐 늘 뭐 두 가지 제 처지를 유념해 두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여당 의원이니까 정책 제안을 비롯해서 또 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뭐 그런 데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특히 이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뭐 제 마음이야 분명히 따로 있지만 그러나 여야 간에 서로 형평을 맞춰가면서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많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파행 한 번 없이 국정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 점은 뭐 제 스스로도 정말 그 우리 위원회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제 그러한 처지들을 좀 비교적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좀 같이 협조해 주신 것도 뭐 원활한 회의 진행에
힘이 되었죠. 그렇군요. 예. 우리 농업의 미래를 규정할 수 만한 이제 새로운 그 농업법이 농업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공익직불제입니다. 근데 이제 첫 해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어떤 그 미비점이랄까 현실과 충돌한 사항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과거에 이제 규모가 작아서 그 직불금을 뭐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규로 영농을 진입을 하는 비농인들은 그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초대석에 나왔던 정현찬 농특위원장께서도 당신께서도 이 수혜 대상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이 뭐 당연히 이제 노출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 장관 하실 때 이제 이 그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신 분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야 될지. 우선 그 제도 설명을 좀 해야 예.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 본질적으로 농업이 이 환경적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당한 정도 외부 경제를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만 뿌리면 일정한 정도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게 옳다라는 게 이제 공익형 직불제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농사를 아주 적게 지은 소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후하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5헥타 미만의 그러니까 정말 적은 영세 소농들은 이분들에게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지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농사만 지으면. 그래서 120만 원을 1년에 아주 영세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농사를 더 지으면 추가로 드리지만 그 드리는 비례성이 비교적 역루진으로 많이 지은다 해서 그대로 직선 방식으로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많이 지으면 조금 더 주긴 하되 그 비율이 좀 떨어지고 적게 지은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하후 상중 그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본지급금은 뭐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뭐 거의 200여만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지 않는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장관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하고 또 밀어붙여서 이제 제도를 확립을 했죠. 그래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연간 불금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농가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게 1조 한 3, 4천억 정도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지급까지를 같이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재원이 2조 4천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7천억 정도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하면 적게 지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은 뭐 틀림없이 좋아진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적게 지은 분들이 받아가는 액수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적으면 뭐 몇만 원 정도. 많아봐야 20만 원. 이런 정도에서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버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정인찬 위원장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제도를 내놓으면서 지금 그 관련 기준이 2017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직불금 수령의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아주 일천의 액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신청 않겠다 해서 신청을 안 해버린 분들 이분들이 의외에 이제 피해자가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뭐 100 몇십만 원을 주니까 다 신청을 하려는데
과거에 그런 실적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나와서 그걸 보완을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농림부에도 저희들이 여러 의원들이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농림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시행이니까 우선 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스크린하고 예. 그 스크린해서 또 예산 범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대책을 내놓겠다 내년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대책을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2조 4천억이라는 총 규모를 좀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농림부와 기재부가 제도 도입을 하면서 당분간은 뭐 일정한 3, 4년간은 이제 2조 4천억 총 규모를 유지해 나간다는 그런 합의를 해놓은 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예. 농가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억울하게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을 구제할 것인지 농림부의 뭐 정치적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겠네요. 올해 그 쌀 작황이 좀 부진해가지고요. 그 농민들이 우려가 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서 물론 이제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소출이 많이 줄은 농가일수록 이제 피해가 커져서 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10월 25일 작황 그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 쌀 수확량을 35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363만 톤이었으니까 작년에 비하면 14만 톤이 약 5% 예외가 이제 그렇군요.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뭐 그보다 훨씬 더 감소량이 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느 이 농민들 모인 자리에 갔더니 어느 농협조합장님이 정부에서 그 뭐 한 5% 내외가 이제 감소됐다는데 그걸 저 위원장님 신뢰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호남이나 이제 남쪽 들녘은 피해가 더 큰 것 같고요. 뭐 그쪽에서는 거의 30%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위에 이제 경기 지역이나 충청 이북 지역은 비교적 피해가 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부가 발표한 건 뭐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호남이나 충청 이남 그리고 뭐 영남 지역 일부는 뭐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그런 점을 반드시 이제 정부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점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제 쌀 감수에 따른 농가 소득 대책 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답변은 쌀이 감수된 건 사실이지만 또 올해 쌀값이 지금 산지 수확기 쌀값이 21만 5천 원대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농가가 체감하는 전체적인 수익은 뭐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고려를 반드시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쌀 같은 가격 탄력성이 낮은 그런 생필품의 경우에 공급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도리어 수익이 늘어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실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정부 기능 또 이 농협을 포함한 뭐 이런 정부 재고 관리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 말 그대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가격 형성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그때 가능한 산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소득의 문제를 뭐 크게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공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농가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제도화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면밀히 봐야 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농가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하루빨리 강구되는 게 농촌의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년에는 쌀 위에도 그 작물 대부분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책이라고 할까요? 고민이 있는가요?
그 쌀 위에 이제 일반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재해가 컸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전 품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곡물류 예. 감수가 지금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도 그렇고 또 무배추는 뭐 그렇게 큰 피해 아마 태풍 시기 이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예, 가을 배추부터는 뭐 좀 비교적으로 이제 수급이 원활하긴 한데 예, 좀 곡물류가 이제 그런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 재보험만으로 다 해결을 못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이 농가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뭐 직간접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축산업계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아직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축산물 감염병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물이 이제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식량에서도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 축산 감염병에 대한 뭐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우선 뭐 최근에 들어서 바이러스에 의한 축산 감염병이 뭐 매년 나타나고 있죠. 이전에는 뭐 조류독감 한 가지 정도였습니다만 그 후로 구제역 또 최근에는 이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뭐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방역하고 뭐 또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 외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AI는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금년에 걱정되는 게 금년에 지금 철새 이동과 관련해서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예를 들어서 보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나오고 보통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거의 가금류에 전염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농장에 대한 소독 작업이 좀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ASF나 구제역은 결국은 차단입니다.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축산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 우리 농장주들이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를 해야 되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더 차단 방역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ASF 경우는 특히 이제 멧돼지가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멧돼지들이 축사로 접근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포획망을 비롯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철저한 차단을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보다 더 큰 왕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ASF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재입식을 참 간절하게 기대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작년에 ASF가 발생했던 접적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11월 23일부터 지금 재입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재입식 과정에서 농가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재입식 농가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이 자금 지원 같은 걸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재입식을 통해서 이 축산 농가들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농업은 이제 노동력을 외국 노동자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농업 노동력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 차원에서는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금년 초부터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계절 근로자로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입식 단계부터 지금 수확까지 계속해서 농가들이 인력난에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그 인력난을 해소하는 길은 결국은 뭐 도시의 유인력을 농촌에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지금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서로 매칭시켜주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차제에
단기 채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농업 근로자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저 체류 기간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책을 농림부와 함께 이제 저 고용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차제에 뭐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자, 지금 농촌에 이런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허물어지 않은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는 그 여성 농업인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관 재직 시절에도 여성 농업인 담당과를 만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기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십니까? 여성 농업인이 실제로 지금 50%를 넘습니다. 5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0 농업인들이 224만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남성이 110, 여성이 114더라고요. 보니까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농촌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제 장관 시절에 농촌 여성과를 만들어서 현재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제가 볼 때 뭐니 해도 여성 농업인을 경제사업부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남편과 여성이 같이 농장을 일구고 있더라도 여성이 또 여성 몫이 따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점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떳떳한 권리를 가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여성 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농촌에 정착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제도 개선은 앞으로 계속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요. 아울러서 제가 늘 느끼는 점은 여성이 농촌 경제의 중심이라는 그런 확고한 여성들의 자각도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그러한 노력과 또 권익 주장을 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것은 결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성 농업인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의 그 권익이 신장이 되는 거고 권익이 신장되면서 농촌 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이제 공익경직불제를 보완하고 강화시키고 또 그 노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 3% 정도, 3%도 못 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인상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농업계에서는 뭐 실망도 크고 또 뭐 분노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제 편성된 농식품부의 예산 규모가 16조 1,3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 예산은 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편성을 했었는데 저 농림부 장관하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예산 죄송합니다. 금년 예산이 15조를 돌파했고 내년에 이제 16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늘어난 건 사실인데 금년에 비해서 2.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운한 건 방금 말씀 교수님도 해주신 대로 정부 예산 전체적으로는 8.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예산은 2.3%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농림부 예산 숫자는 결국 농민들의 자존심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말씀 그대로 농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념에서 봐야 할 점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3%는 계속 상회했습니다. 뭐 작년에 3.1%인가 됐다는데 금년에 내년에 이게 2.9%로 이제 3%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계 일반에서 2.9%를 3.0%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농업인의 비중이 3.0%는 되니까요.
전체 이제 예. 국민들 중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 예산을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를 맞추려면 5,400억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큰 돈입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이번에 1조 한 5천억 정도를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뭐 한 6천억 이상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노력하고 농림부도 함께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장관으로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고령화를 꼽으셨거든요. 그래서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의 이제 현재인 이제 고령농 그리고 우리 미래인 청년농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고령농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관점으로만 그동안에 고령농에 대한 대책을 늘 봐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회복지적 관점까지를 같이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보면 농민들은 그 고령 농민들한테 생산성을 초월하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감한 고령 농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지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도시로 나갔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마 납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지적 차원에서 노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젊은 영농인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농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들 제가 이제 보면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농촌에 뭐 등산객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 산림 레포츠 지도사 외국에는 뭐 다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농촌에 사는 청년들이 산악 레포츠 활동에 지원을 하고 또 일정한 정도의 이제 거기에 소득이 되고 그래서 직업이 되고 또 그걸 직업을 토대로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 뭐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직업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그분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이제 청년 보금자리 주택, 뭐 그러한 뭐 주택 공급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대책을 세워줘야만이 청년들이 농촌에 이제 몰려들 수가 있고 그게 농촌의 전반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 시절에 그 청년농 육성을 위한 그 여러 지원 방안들이 실제 호응도도 높았고 성과도 높았던 그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법안이나 뭐 대책들이 혹시 있는가요? 우선 청년농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히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매년 1,600명씩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을 하는데 왜 청년농이 줄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요.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 많이 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더 줄었겠죠. 맞습니다. 저는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은 거의 이제 파격적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그건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을 가구 단위로 거의 첫해 100만 원, 둘째 90만 원, 셋째 80만 원 줍니다만 3년 동안 생활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뭐 아주 극단적인 지원 사업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OECD 여러 국가들을 보면 결국은 청년농 이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촌을 지켜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90년대부터 시행을 했고 일본도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고 오늘의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농촌이 그래도 청년들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가장 큰
기여를 바로 정착지원 사업이 했다고 지금 아,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예.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울러 이제 이 농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농촌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 아까도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예. 그건 결국은 지도입니다. 예. 이제 지도를 잘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어드바이스를 잘해서 농업위의 다양한 소득원을 그렇습니다. 찾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청년 농업인들하고 이제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의 또 그 어떤 진단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보고 해서 예.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점 예. 뭐 종합적인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청년한테 달려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정책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농업을 위한 입법안들을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계의 관심도 정말 큰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의미와 함께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금에 관한 법률안 예. 내용을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후들이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에 주로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자기 거주지 이외의 다른 지역, 제 고향을 포함해서 에 일정한 정도 기부를 합니다. 아, 예. 기부를 하면 그 기부를 받는 고향 지역에서는 그분한테 그 지역 특산물로 답례를 하도록 하고요. 또 기부를 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세액이나 또는 세율, 공제를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서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을 지원을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 농촌의 지자체를 지원하니까요. 지원을 하고 그 비용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좀 부담을 하는 거죠. 세금 혜택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인데 농촌과 도시 지역의 상생 문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여서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도입이 돼서 현재 지금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경우에 이제 기부금 실적을 보니까 4조 6천억 엔이더라고요. 4조 6천억 엔.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46조 정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돈으로는 약 15조 원.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도 초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 도입하고 정착이 되면 뭐 15조 정도는 농촌에 지원이 될 것이다 연간. 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반드시 통과를 이제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럼 20대에서는 통과가 안 됐어요. 20대도 내놨는데 뭐 도시적 일부 의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유로 반대를 해서 이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이번엔 다행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임위원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법사위에 지금 돼 있는데 뭐 법사위에서도 뭐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농촌에 뭐 새로운 개발 재원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20대 국회 때 내놨던 상생기금 있지 않습니까?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일부를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을 모아서 농촌 현장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뭐 물론 우리 욕심껏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제도와 함께 농촌의 소멸을 막는 아주 대단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되도록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을 비롯해서 관련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전체 농업에 대한 이제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국회로 보내주신 이제 지역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이랄까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이제 제가 삼선 나름 뭐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 담양군의 경우에 거기에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정원들이 많이 정원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정원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걸
국립으로 국립정원문화산업진흥원을 유치를 해서 예. 담양에서 설립을 해서 담양의 정원문화가 실제 돈이 되는 문화로 예.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제 지역구 한평의 경우에는 축산과학기술원의 기술개발부가 우리 한평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차량가 있는데 이전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축산 산업단지도 좀 조성을 하고 연관 산업을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확보를 비롯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장성 지역의 경우에는 또 국립시설로 국립심혈관센터, 심혈관 질환의 전국 컨트롤 타워를 지금 장성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에 지금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16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기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토대로 해서 설계비를 지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제 직구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의 경우 이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소형 그 전기 전기 스쿠터를 비롯한 전기차 그거 테마파크를 좀 공단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현재 내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뭐 SOC를 비롯한 뒷받침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꼭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수건 사업들입니다. 예. 자, 이제 임기를 이제 6개월을 지나셨는데 아직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뭐 남아있죠. 뭐 많다면 많지만 또 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금방 지나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를 지내시면서 어떻게 농업과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실지 뭐 우선 이제 농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농촌이라는 이 공간이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토 일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농업도 아주 소중한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농촌과 농업인들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노력, 그건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법안도 있고 또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걸 뭐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게 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아울러서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 지역 제가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제 지역구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의 미래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들이 결국은 또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립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그 시설과 관련된 연관 산업을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연관 산업이 지역의 지연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국회의원이 정치적 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날마다 다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 위원장님의 그 지난 그 스토리와 인생을 이제 들어보니까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행정가 있었고 또 정치인이 있었고 또 정부에 관료였었고요. 다시 이제 정치인으로 다시 그 다양한 역할을 좀 하고 우리 농업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요. 지금까지처럼 이제 열심히 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변함없는 정치적 목표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 또 어려운 국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앞으로 뭐 열심히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좀 지지와 또 필요하면 지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정치만이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애로 해결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원하시던 바를 꼭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고맙습니다.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은 한가로워 보이지만 농민들은 내년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밥상을 채워나갈 준비에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공허한 말의 성찬이 아닌 농업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에서도 농업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